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네. 또 세 분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해서 지금 드디어 이제 점점 당 내에서 네. 가시적으로 주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여망, 국민의 새로운 여망에서 여망을 모아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모아줄 또 새로운 인물도 아마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국민의 여망을 모으는 과정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당내에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냐, 뭐 비대위원장이 당내 후보를 너무 지금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도 있고 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원래부터 이분들이야 뭐 유력한 대선 후보들 아니었습니까? 출마를 의사를 밝힌 원희룡 지사야 삼선 의원의 또 당 사무총장의 또 화려한 관록과 젊은 시절에 또 치열한 정신과 또 제주도의 새로운 실험도 있었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지난번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유력한 득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출신으로 굉장히 유력하고 아마 이분들이 이제 시대에 맞추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게 오히려 이제 관건일 테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여망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굴하는 그런 경선 룰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인물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도 이과 출신이니까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정치에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네. 있습니다. 제1야당하고 지금 3당 야당이 당대당 물리적 합당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네. 무슨 플랫폼을 만들자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인 어떤 융합을 이루내자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예컨대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 보면은 유뎀이라고 같은 민주당 내에도 약간 정강 다른 공화당과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강경한 우파도 있겠지만 온건한 우파, 중도 우파도 있고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강점으로 토론할 수 있는 우리 당내 분위기도 있을 테고 이런 어떤 것들을 서로 채널링하는 과정이라 보는데 근데 이걸 자꾸 외부에서 안 대표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무슨 당대당 통합이니 야권 연대니 하니까 그건 확실히 아니죠. 그건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 저기 만유의 법칙이 있는데 그럼요. 그걸 억지로 같은 평평한 것으로 보고 한다는 거기에 대한 아마 분명한 의견 그게 무슨 야권 연대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안 대표도 뭐 그런 취지로 하자는 건 아니고 좀 새로운 방식의 정치 혁신도 이루고 당의 쇄신도 서로 이루어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대선은 많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이 네.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는 정말 이 정부가 입으로만 표방하고 실제로는 철저히 배신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여망이 모여서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을 끄집어 내리려고 온갖 문매를 놓고 또 비방을 하고 없는 수사도 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희구가 있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지난 정부 말기에 지난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는 용기 있는 검사 아주 정말 우리 총장님이라고 아주 극찬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분의 그 지론은 뭐냐 하면은 검찰의 임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다. 말하자면 그 악을 징치함으로써 작은 악에게 작은 악도 다스리고 사회에 큰 경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게 이분의 아주 그 어느 정부 역대 정부를 거쳐서 계속 해오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이 수조 원의 금융 사기로 지금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배후에 보니까 대통령 후보의 금융 특보도 있고 대통령 측근도 있고 뭐 여당 의원도 있고 한데 이 수사도 안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들을 수사하자 말자 그걸 내리기 위해서 물어뜯는 이런 광경들을 보고서 국민들이 정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그 악을 척결함으로써 온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드러난 것이지 그게 이제 과연 정치적으로 대권 후보로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마 이 정부 다음 대선 주제나 다음 이번에 서울시장 주제도 아마 주택 문제, 부동산 가격, 청년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1990년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조지 H. 부시가 빌 클린턴을 쳤습니다. 빌 클린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칸소라는 주는 미국에서 50개 중에 아주 작은 주기 때문에 아칸소 주지사의 경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지적했느냐?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말로는 온갖 화려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고 경제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처참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그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가장들의 실업률이 일자리가 없는 율이 4가구장 한 사람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빚을 쏟아부었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집 문제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 이 폭등세와 전세 대란으로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실생활, 정말 정치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바로 경제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물론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 경제가 3년 동안 망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제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정말 집의 사다리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고 그 집을 바탕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신혼가구도 좋은 집을 직장 가까운 데 살 수 있는 그런 집 하나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게 투기입니까? 이게 투기 세력입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되고요. 특히 청년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던 정당인데 그런 정당, 그런 데 대한 해답을 주는 정당이 이제 다음 정권에서 정권을 잡을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도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 한동훈 금지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장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중대한 자가당책입니다. 이전에 테러 방지법 하자 그랬을 때 추미애 법무부장의 당시 의원이 이런 바로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또 이것은 형사법상의 절차의 기본 원칙인 자기부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부재라는 건 무슨 자기가 지금 기소당할 수 있고 자기가 의심받는 데 대해서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17세기 말부터 영국의 사법 절차라든가 유럽의 사법 절차 또 헌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 그러고 이건 뭐 오히려 지금 진보 인권단체에서 더 추미애 장관을 질책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지금 전 의원께서 말씀을 정확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검언 유착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오히려 권언 유착인 게 드러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몇몇 방송사가 그 있지도 않은 이른바 녹취록을 가지고 방송했다가 사과 방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은 누군가의 사기에 쏘가가지고 이 기자도 쏟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없던 녹취록이 있다고 그 공영방송도 보도를 하고 어느 방송이 보도를 해서 사과 방송 내고 지금 큰 명예훼손에 걸릴 뻔했지 않습니까? 사건은 거의 끝났고요. 끝났고 지금 그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건인데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이 정부의 행태에 보면 국민들이 아주 진절머리 내고 있습니다. 전태일 평전 다 읽어봤고 우리 시대에 전태일 평전 안 읽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숭고하게 그 뜻을 기리는 까닭은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어린 여공들의 처지를 가여이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노동법을 공부하고 그 당시 그 노동법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장기표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이제 그 변호사님 계셨고 조 변호사님도 계셨고 그 당시에 지금 그 공감은 우리 저 근대화 과정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림자를 우리가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 왔고 요즘은 이겁니다. 지금 이 정경련은 사실 주 52시간제 크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노동법 체계도 그러나 지금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노동의 성격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이런 이제 성격에서는 강제로 모든 주의를 52시간 넘기지 말라는 것에서 상당히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나 주 52시간제 논란은 뭐 주 52시간제를 넘어서서 주 100시간씩 강제로 일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는데 그게 어떤 경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수주 수요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 환경도 지키면서 일자리도 그리고 수주 환경도 보존해주는. 근데 지금 제가 마산입니다만 마산 가면 우리 항운 노조가 있습니다. 항운의 노조 같은 경우는 이 배가 들어오면은 빨리 선적하고 빨리 그 내리는 것이
그 부두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 52시간이 묶여 있으면 배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사람 많이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52시간, 어떤 때는 주 50시간 넘어서지만 그 다음 주에는 충분히 보상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리고 1년 내에 몇 개월 내에 주 52시간 그리고 그 일하는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일자리대로 보전하자 이런 취지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네, 네. 거기에다 이제 전태일 정신을 언급한 부분 이게 과연 적절했냐는 거죠. 전태일 정신이 뭡니까? 전태일 정신은 우리 그 어린 여공들이 당시 당했던 고통, 그런 고통을 벗어나서 지금 전태일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전태일 정신은 아마 아직 기급을 할 겁니다. 이 몇몇의 조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얼마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수의 강력한 노조가 이 노동시장의 차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오히려 전태일 정신은 그 부분을 아마 아주 통분하실 네. 겁니다. 자. 저는 민주당의 저런 독선에 대해서 아주 기급을 합니다. 자, YH 이 사태를 이어서 YH20 사태 때 그때 YH20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되셨던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견태일 열사를 도왔던 사람 누굽니까? 장기표라는 분입니다. 우리 당 후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울타리 밖의 노동자, 새로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그 집회에 대해서도 짧게 예, 한마디 하고 저는 늘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강조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의 책임은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네. 그걸 어기려는 그리고 그걸 선별적으로 그 대처하고 또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